지난번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바로 갈게요. 왜냐면 지난번 했던 거 좀 봐야 돼서 지난번 강의 복습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주어라는 아이가 등장을 하는데 처음에 했던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딱 이 정도 파트 정도는 처음 강의하는 한 3번 강의 정도는 거의 암기하다시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해석할 때 안 막히니까. 딱 붙어서 나오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딱 주어 앞에 딱 붙어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형용사나 혹은 분사나 혹은 한정사. 한정사란 것은 관사 같은 거 차근차근 보세요. 그렇죠? 물론 처음에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차근차근, 물론 이제 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 복합명사. 뭐 우리가 좋아하는 꽃가게 flower shop, 우리가 싫어하는 책가게 bookstore,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와서 주어를 꾸며줍니다. 천천히 보세요. 그렇죠? 이런 것도 나오거나 형용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뭐 예를 들어서 strong mind, 강력한 어떤 mind가 필요하다. strong mind랄지 이런 거 쓸 때 형용사 나오거나 분사 surprising news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건 거의 한 단어처럼 쓰이는 거죠. 거의 이것이 뭐 수식한다고, 물론 수식은 하겠지만 수식하는 느낌보다는 그냥 한 단어처럼 거의 주어를 딱 붙어서 쓰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도 뭐 예를 들어서 our consideration, 우리의 어떤 배려, 이런 거 쓸 때 이렇게 소유격 이런 것들이 나와서 딱 붙어서 주어를 꾸며주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바로 앞에 나오는 케이스가 있고요. 이거보다 더 앞에 나오는 케이스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오늘 설명하는 거 끝내고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가 나오고 이제 주어 뒤에 이 주어를 꾸며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되어 있거든. 주어를 꾸며주는 말이 그 뒤에 등장을 합니다. 이 주어 뒤에 주어를 꾸며주는 말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수식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주어 같은 주어 수식어지만 주어는 명사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를 보통 명사 수식어 이렇게 말을 하죠. 명사 수식어. 뭐 좀 유창한 말로 쓰면은 명사를 noun이란 말을 쓰고요. 수식하다 하는 영어로 modify니까 modifier 이렇게 씁니다. 조금 있어 보이는 말인데 뭐 별건 아니고요. noun modifier 쓰면은 NM,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어를 꾸며주는 명사 수식어가 등장합니다. 주어도 명사고 목적어도 명사이기 때문에 이 명사 수식어는 주어를 꾸밀 수도 있지만 뒤에 나온 목적어를 꾸밀 수도 있거든요. 그죠? 어쨌든 이 주어 수식어, 이 명사 수식어란 파트가 상당히 중요한 파트가 됩니다. 이 아이를 항상 이렇게 주어 뒤에서 꾸며주는 말이 뭔지, 왜냐하면 명사 수식어가 끝이 나야 뭐가 나오냐면 동사가 나오거든요. 이 아이가 끝이 나야, 주어 뒤에서 명사 수식어가 끝이 나야 동사가 나오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the students, 학생들이 되게 부지런합니다. 혹은 그렇죠? 학생들은 항상 수업에 일찍 옵니다. 이런 말 했을 때 그렇죠? 온다는 거죠. 학생들이 옵니다. come to the class. 어떻게 옵니까? 되게 일찍 옵니다. 학생들이 일찍 와요. early. 이렇게 쓰면은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온다는 거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 학생들이 일찍 옵니다. 선생님들이 일찍 옵니다. 아니면 스태프들이 일찍 옵니다. 아니면 뭐 영화 찍을 때 배우들은 일찍 옵니다. 아니면 스태프들은 훨씬 일찍 옵니다. 더 일찍 옵니다. earlier.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바로 뒤에 뭐 하냐면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는 거죠. 동사 앞에, 주어와 동사 앞에 껴있다 하면 대부분 수식어라는 거죠. 주어 동사 사이에 뭐가 껴있겠습니까? 껴있을 수 있는 것은 다 이 주어를 꾸며주는 수식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무엇을 제외하고 형용사, 분사, 한정사, 명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주어 뒤에서 꾸민다는 거죠. 형용사, 분사, 한정사, 명사를 제외하고는 어쨌든 이 주어를 꾸며주고 싶으면 영어에서는, 우리나라 말에서는 꾸며주고 싶은 말들이 항상 앞에서 꾸민단 말이겠죠. 세롬이처럼 똑똑한 학생들 이렇게 앞에서 꾸미지 않습니까? 예문입니다. 귀여운 학생들 앞에서 꾸미고요. 소중한 학생들 이것도 예문이고요. 이렇게 어떻습니까? 앞에서 꾸민다는 거죠. 갈색머리 학생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늦는 학생들 어디서 꾸며? 우리는 항상 어디서 꾸밉니까? 앞에서. 놀라운 소식 전부 다 앞에서 꾸밉니다. 근데 영어는요, 형용사, 분사, 한정사, 명사를 제외하고는 어디서 꾸민다? 다 뒤에서 꾸민다. 그렇죠? 뒤에서 꾸민다. 뒤에서 수식하는 후치 수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게 우리말과의 차이점이니까 잘 보시라고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파트가 제가 여기부터 손대고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오형식도 있고 하고 싶은 말은 많겠지만 여기서도 항상 시작을 합니다. 제가 강의를. 왜냐하면 학생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자꾸만 해석할 때 제가 이제 봤잖아요. 그렇죠? 해석한 거 봤지만 다 이상해요. 그렇죠? 이상한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 때문에 그래. 내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영어에서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해석을 해와라 이렇게 말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석을 해와야 본인이 어디가 틀렸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해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해주고 제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맞다고 나는 그냥 나도 선생님처럼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해와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해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수식하는 것에 뭐 있냐 그래서 지난번 일진으로 배웠던 것이 형용 전관분을 일진으로 배웠습니다. 우리가 세 개를 배웠던 것이 전관분이었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나와서 앞에 나온 명사를 뭐 해준다? 꾸며준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걸 배우셨어요. 이걸 사람들이 전명 구라고 그래요. 그렇죠? 구라는 것은 단어가 몇 개 이상일 때, 2개 이상일 때 우리는 한 단어 있지만 이 단어가 2개 이상이 합치면 다 구가 돼요. 근데 그 단어 2개 이상인 구 중에도 어떤 게 있냐면 소위 말해서 주어 동사가 포함되면 그걸 특별히 뭐라 합니까? 절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교회가 아니고 절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거기 뭐가 있으면 단어 2개 이상인데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지만 in our own consideration 전치사 플러스 명사지만 주어 동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절이 아니고 그냥 구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어떤 문장에서 keyword는 뭐합니까? should be respect. 주어가 있고 수식어 있지만 동사가 있으니까 주어 동사 있으면 이것은 하나의 문장 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 이퀄 문장이죠. 그래서 구하고 절은 차이가 있다. 구는 주어 동사가 없고 절에는 뭐가 있다? 주어 동사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걱정하지 말고 차근차근 공부하세요. 배우는 것만 열심히 하시고요. 무리하지는 마시고. 근데 무리를 너무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속상했을지 모르지만 너무 무리 안 하셨네. 그렇죠? 몇 개 안 하시고 말았는데 다 하셔야 됩니다. 조금 무리는 하지 않을 정도로 가르치지만 나중에는 이제 요거 조금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 문법 하라고 내가 말할 텐데 그 전에 조금 해놓으셔야 돼요. 알죠? 이렇게 됩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이 전치사에 의해서 여기 나온 명사를 꾸며주는데 이 전치사가 이 명사를 가지고 꾸며주는 말인데 이 앞에 나온 주어의 장소를 표현해 주거나 장소 그렇죠? 이 학생들이 어디 있는지 이 교실 안에 있는지 아니면 스테디움이 있는지 아니면 콘서트 홀에 있는지 아니면 스튜디오에 있는지 장소를 설명할 때 쓰는 학생들은 in the studio 그 스튜디오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in the stadium 경기장에 있는 학생들 이런 식으로 in the classroom 교실에 있는 학생 장소나 시간을 나타낼 수 있어. 언제? 그렇죠? 시간을 장소나 항상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대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학생들 어떤 학생들이냐면 그렇죠? in the morning 아침에 있었던 어떤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시간 혹은 방법 장시 그렇죠? 장소, 시간, 방법 그렇죠? 수단도 있어요. 수단 아니 수식 수단이 아니라 방법이 수단이고요. 이런 거 나타내죠. 장소나 시간이나 어떻습니까? 방법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이냐면 with me, 나와 함께 있었던 학생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장소를 나타낼 수도 있고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고 방법을 나타낼 수도 있고 꾸며주는 말도 있어. 꾸며주는 말 대표가 of야. of를 쓰면 해석은 항상 뭐뭐의 혹은 뭐뭐의 대의 뜻이거든요. 뭐뭐의 뜻이 있거나 뭐뭐의 대의 뜻이 돼서 앞에 나온 명사를 뭐 해줍니까?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 소위 말해서 분필을 따로 들고 와야겠네.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장소 그다음에 시간 방법 그리고 수식 장시 방수 이렇게 해서 뭐가 되냐면 그렇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앞에 나온 명사를 뭐 해주면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난번에 살펴봤었지만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일단은 하고 난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에 나온 명사를 뭐 해줍니까? 꾸며주는 역할을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항상 하고 있다는 거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전치사 다음에 꾸며주는 말이 나왔지만 뒤에 명사가 나오고 결국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고요. 이 명사를 꾸미기 위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우리 소위 말해서 한정사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소유격에 이런 것 등장하고요. 또 전치사 플러스 뭐가 나왔습니까? 명사가 나왔죠. 이 명사를 꾸미기 위해서 앞에 나온 명사가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네요. intellectual 형용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고요. 마찬가지입니다. respect다. 뭐에 대한 respect냐? 또 나왔죠. for the moral and ethical as well as economical right 까지 해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요 꾸며주는 말인 거고 요 명사인 거고요. 좀 이따 할게요, 제가.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또 명사가 나왔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이처럼 앞에 나온 명사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꾸미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자,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제가.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키워드가 있어요. 핵심어죠. 키워드는 뭡니까? 핵심어입니다. 단어 정리 잘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하고 계시죠, 이제? 처음에는 좀 티가 안 날 텐데요. 차근차근 해보세요. 노트에 정리하고 계시죠? 하나씩. 많게 정리할 필요 없어요. 10개. 적으면 10개, 많으면 20개. 20개 못해도 상관없는데 매일매일 하시는. 선생님, 10개 너무 많은데요? 5개만 하시든지요.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느낌이 온다는 거죠. 단어를 딱 봤을 때 이 단어에 대한 뭐가 없냐면 뭐지? 이런 생각이 안 들기 시작해요. 이게 좀 걸릴 거야.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4월, 5월, 6월 정도 되면 이제 단어에 대한 느낌이 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 7월, 8월 정도 되면 이제 거의 느낌이 오기 시작해요. 그건 되는지 안 되는지 제 말을 잘 따라와 보세요. 그건 단어 책을 사야 된다. 그런 부분이 아니야. 안 사도 상관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 꾸준히 하시면 돼요. 단어에 대한 느낌이 그렇게 생기는 거. 우리가 가랑비 어쩌듯이 그냥 좀 뭐가 오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돌아다니다 1시간 돌아다니면 젖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단어가 그렇게 와야지 단어를 막 생색을 내면서 외우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친구랑 막 서로 단어 시험 보면서 막 공부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죠? 그거 다 까먹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화란 것은 그런 거거든요. 정말 젖어 있듯이 그냥 단어를 딱 체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키워드 하면은 그냥 우리가 우리말로 옮기면 핵심어야. 근데 그냥 키워드죠. 이거 많이 봐서 그런 거예요. 키워드란 말 하면 딱 떠오르잖아요. 야, 너 그러니까 도대체 네가 하려는 말이 뭐야? 키워드가 뭐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언어 할 때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전체 키워드가 뭡니까?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느낌이 와야 되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키워드가 막 찾아보고 키는 열쇠인데 워드는 단어고 열쇠 단어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단어에 대한 느낌이라는 거야.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키워드란 말이 그런 느낌이 생기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던 겁니다. 실제로는. 처음부터 키워드 나왔을 때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란 말이야.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꼬마애들은 키워드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겠죠. 안 쌓였기 때문에 그것이. 키워드입니다. 무엇의 키워드냐면 어떤 고려, 배려. 맞죠? 우리가 배려함 속에서 우리가 배려함에 있어서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배려, 우리의 배려 안에서 뜻이니까 우리가 배려를 할 때 누구를 거기다 놓고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배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는 나의 배려 속에 있다. 그렇죠? 이런 말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쓸 수 있죠. You are in my consideration 쓰면 당신은 내 배려 안에 있습니다. 이런 말 쓸 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The orphans, 그 고아들은 어떻습니까? Are in my consideration. 제가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면 the orphans, 우리 사회에 어떻습니까? 고아들은 are in the government consideration. 정부의 배려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정부가 후원하고 있고. 이렇게 쓰는 거니까 배려 속에 있다. 자, 우리의 our는 우리의 뜻이고 own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강조할 뜻, 우리 자신의. 그렇죠? Our own car, 내 자신의 차. Our own house 이런 식으로요. 무슨 말 알겠죠? 차근차근 가면 돼.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되게 돼 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조금 힘들었지 괜찮아. 그렇죠? 항상 하나씩 해석 안 되는 거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금씩 하세요. 알겠죠? 그러면서 느는 거니까. 절대로 막 한꺼번에 막 앞질러서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비교하는 게 제일 나쁜 짓이거든요. 비교하지 말고 차근차근 하면 되는 거야. 우리의 배려 속에 있었던 우리의 어떤 배려 안에 있는 우리의 배려. 어부는 뭐뭐에 대해라고 그랬잖아. 어부는 항상 뭐뭐의 뜻이 거의 90%고 뭐뭐에 대해 뜻이 가끔씩 있어. 무엇에 대해 배려하는 거냐면 intellectual property 이런 것도 이제 아는 사람은 되게 쉬워요. property 재산이니까. property 재산이거든요. 재산을 property라고 씁니다. 그렇죠? 재산이 property인 거 아세요? 네. 재산이 property입니다. property는 재산이라고 그래. property right 쓰면 재산권이라는 뜻이야. 권리. property 어때? 재산이라는 뜻이 되고 intellectual 쓰면 무슨 뜻이야? 지식의 뜻이죠. 지식의 재산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intellectual property 하면 지적 재산이란 말이야. 지식의 재산이니까 실제 있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동차나
부동산 이런 게 아니라 지적인 재산이죠. 지적 재산이란 말이야. 지적 재산을 배려함에 있어서 우리가 배려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그렇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책이랄지 어떤 사람의 음반이랄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혹은 뭐 영화랄지 이런 거 이런 어떤 이런 것들 CD랄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것이 지적 재산인데요. 이걸 배려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should가 나왔으니까 어쨌든 should be 조동사는 도와주는 아이니까 누굴 도와주는 겁니까? 비동사를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원래 이걸 조동사라고 그래. 조동사는 도울 조자, 조수할 때 조자고요. be란 말이 그렇죠. 그것은 되어야 합니다. respect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키워드는 핵심어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존중이 되어야 합니다. respect가 뭐 됩니까? 되어야 한다는 거였습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핵심어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지적 재산권, 지적 재산에 대해서 배려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중요한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뭐입니까? 존중이라는 거야. 바로 존중하는 마음, 존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상대방의 지적 재산을 우리가 배려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respect인 겁니다. 그렇죠? 내가 사과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남의 책을 베꼈거나 남의 음반을 베꼈을 때 예를 들어서 표절을 했단 말이죠. 우리 가끔 표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표절하면 제가 잠깐 방송 활동 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니죠. 표절을 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금전적인 피해의 부분이 아니라 리스펙트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죠. 당연히 이효리가 표절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할 바 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한테 가서 직접 사과를 하거나 전화해서 사과하거나 만나서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야. 제가 표절을 했으니까 그렇죠. 단순히 제가 소속사를 통해서 배상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죠.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본인 음반을 누가 표절했을 때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자기는 정말 고생해서 음반 만들어놨는데 어떻습니까? 똑같이 막 음반 냈단 말이에요. 누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본인은? 저 사람이 돈만 받아내면 끝인가? 그건 아니란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리스펙트의 문제인 겁니다. including은 뭐뭐를 포함하여. 자, 이걸 포함해서란 말이겠죠. 이걸 포함해서 including이니까 뭐뭐를 포함하여 뜻인데 including은 항상 뭐 할 때 쓰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예를 들 때 including 뭐뭐를 포함해서. 그렇죠? 우리 집 가는 버스가 몇 대인데 뭐뭐를 포함하여 3번 버스 포함해서 5번 버스 포함해서 이럴 때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면 뜻이거든요. 물론 해석하면 뭐뭐를 포함하여 뜻이 include가 동사로 쓰면 포함하다 뜻이고 뭐뭐 포함하여 뜻이지만 이건 예를 때 쓰는 말이야.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respect입니까? respect 나오죠. for the moral and the ethical 이란 말이야. as well에서 쓰면 우리가 잘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안 나타나네요. A as well as B를 쓰죠.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B 뿐만 아니라 A도거든요. 그렇죠? 영어에서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게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 하나입니다. B뿐만 아니라 A도 할 때 쓰는 표현이야. 이 표현이. 영어에서 대부분 어떻습니까? 앞에서부터 해석하는데 진짜 이건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해석은 B뿐만 아니라 A도의 뜻입니다. 그렇죠? Rose as well as Lily 쓰면 백합뿐만 아니라 장미도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car as well as the house 쓰면 집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이런 말 쓸 때 해석을 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의 유일한 아이입니다. 지금.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as well 쓰니까 여기서부터 해석한다는 거죠. economic right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그런 뜻이죠. 뭐야? 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권리를 포함하여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respect는 respect인데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잘 고쳐보셔야 돼요. 나중에. respect는 respect인데 어떤 respect냐면 뭘 포함해서 처음부터 좀 까다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되게 쉬운 걸 할 수는 있어요. 되게 쉬운 문장 가지고 연습할 수 있는데 되게 쉬운 문장 연습하시면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렇죠? 조금 정상적인 문장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끔씩 책 보면은요. 애들한테 기본편이라고 해서 너무 쉬운 걸 준단 말이야. 그거 너무 쉬우면은 배우는 게 없어요. 실제로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좀 까다롭지만 연습을 해봐야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 이렇게 되는구나 느끼는 게 있으니까 연습하셔야 되거든요. 리스펙트인데 뭐에 대한 리스펙트냐면 as well as니까 뒤부터 해석하는 거야. economic right, 경제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economic, 경제적인 right는 권리의 뜻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right가 명사로 쓰면 권리야. 오른쪽 그러지 말고, 그죠? 권리입니다. 경제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moral을 쓰면 도덕적인 권리, 그리고 어떻습니까? ethical, 윤리적인 권리 있죠. 윤리적인 right, 권리. 이것들에 대한 어떻습니까? respect.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떻습니까? respect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지적 재산에 대해서 배려해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respect인데요. 그 respect가 뭐냐면 단순히 경제적 권리에 대한 respect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표절했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피해를 미쳤군요. 손해배상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단순히 돈만 주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도덕적인 부분이고 윤리적인 어떤 권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리스펙트할 필요가 있다는, 상대방의 어떤 도덕적인 부분이나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리스펙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어부가 나왔죠. 어부는 또 나왔어요. 뭐뭐의, 뭐뭐의 대의 뜻이니까. 누구의 권리냐면 authors, 저자의, 그리고 어떻습니까? 출판사의 어떻습니까? 그렇죠? 권리란 말이야. 저자의 권리, 그리고 출판사의 권리. 저자의 권리, 출판사의 어떤 권리? 경제적 권리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펙트가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 뜻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 재산을 배려함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단순히 돈만 배상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적 재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리스펙트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상대방한테 피해를 줬으면 그 피해에 대해서 항상 사과를 할 때는 내가 어떤 피해를 줬는지 봐야 된단 말이야. 그것이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도덕적인 부분이나 윤리적인 부분까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피해를 줬지 않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됐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나왔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앞에 나온 명사를 뭐 해준다? 수식해 준다는 것이 지난번에 배웠던 첫 번째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이야기였던 것이고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똑같아. 2번도 지금 해봤지만 봐보세요. 2번 똑같아요. 사람들이죠.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이냐? 전치사 플러스 명사야. 또 전치사 플러스 뭐야? 명사란 말이야. 됐죠? 다음에 뭐 있습니까?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란 말이야. 이렇게 쓰면 항상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뭘 꾸며준다? 앞에 나온 명사를 꾸며준다. 사람인데 with를 쓰면 항상 뭐뭐를 가진의 뜻이야. 수단과 방법을 나타내고 있고 with는 쓰면 항상 어때? 가진. 뒤에 사람이 나오면 누구와 함께 뜻이고, 그렇죠? Come with me. 야, 나랑 같이. 그렇죠? 가자 할 때 let's go with me. 나랑 같이 가자 할 때 뭘 씁니까? 그렇죠? 그녀는 왔습니다. with, 그렇죠? her. 그녀 어때? her friends. 친구들과 함께 왔다. 함께란 뜻이란 말이야. 사람이면 함께의 뜻이고 물건이면 뭐야? 가진의 뜻이죠. 뒤에 사람이 나오면 어때? 누구와 함께 뜻이야. with me, with her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사람이 아니니까 무슨 뜻이야? 가진의 뜻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진 사람이야. 카파야사테는 뭐야?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greater쓰면은 더 비교급이니까 great는 큰이란 뜻이고 great는 더 큰 능력을. 그렇죠? 그 녀석은 더 큰 능력이 있다 할 때 capacity 능력, ability 알잖아요. 그렇죠?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을 갖춘 사람이야. 더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겠죠? 능력이 더 큰 사람이야. 그렇죠? 더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란 말이야. 더 큰 능력 가진 사람이니까. 어떤 뭐에 대해서입니까? for는 항상 있지만 for는 대상이야. 대상. 대상의 뜻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가끔씩 위하여, for you. 위하의 뜻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원래 대상의 뜻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뭐뭐의 대상이니까 해석은 뭐뭐에 대하여. 전치사에 좀 집중해보면 뭐뭐에 대하여 뜻습니까? 대해. 뭐뭐에 대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뭐에 대한 능력? contact에 대한 능력이 있단 말이야. contact는 무슨 뜻이야? 이게 접촉이라는 뜻이 있고요. 서로 뭐 하는 거, 사람들 접촉하는 것도 있지만 또 교제하는 것도 contact야. 교제나 연락하는 것이 contact죠. 이런 단어를 한번 찾아봐야 돼. 접촉의 뜻도 있지만, 그렇죠? 접촉의 능력이 있는 사람. 뭔가 변태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
야, 걔는 접촉을 잘해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때? 사람 연락하고 지내거나 서로 교제하는 데 있어서 능력 있는 사람,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컨택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가끔 보면은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아요. 저는 잘 알잖아요. 그렇죠? 전화도 잘 안 받고 한번 책 보기 시작하면 사람들하고 연락을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잊어버려요. 제가 그냥 잊어버리고 뭐 요즘은 많이 하는 편이야.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컨택의 능력이 없죠. 근데 사람 중에는 컨택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 막 집단 만드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어디 가면 무조건 모임을 만들어서 애들 다 모아놓고 어떻습니까? 이야기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다. 리더십들이. 그런 사람이 뭐야? 컨택의 능력 있는 사람이죠. 사람들하고 잘 연락하고 지내고 잘 교제하고 지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더 큰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됐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요. 주어는 people이고요. 보세요. 주어와 동사 사이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와서 앞에 나온 주어를 뭐 해준다는 거야? 꾸며준다는 이야기죠. 제 말이 맞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애들이 안 일어났나 보다. 이런 사람들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이런 능력 가진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뭘 갖고 있냐면 stronger immune system은 더 강한 stronger죠. 비교 이해했으면 항상 더 greater, stronger 더 강한 immune system이니까 뭐가 있다? 면역 시스템이 있다 그러죠. 면역 체계. 저 AIDS 할 때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알겠죠? AIDS, immune deficiency syndrome이란 말이겠죠. 후천성 acquired, 후천성 어떻습니까? immune, 면역 deficiency, 결핍 신드롬이란 말. 그래서 면역 체계가 없는 거, 그렇죠? AIDS에 걸리면. 그래서 어떤 병이든 걸리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immune은 면역이란 뜻이야. 감기 걸려도 면역성이 있으면 뭐 할 수 나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임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강한 임뮨 시스템, 면역 시스템을 뭐고 있다? 갖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래서 사교성이 좋은 친구들은 면역성이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감기에 걸리거나 어떤 병에 걸려도 빨리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노는 거 좋아하는 애들은 감기도 잘 안 걸려요. 그렇죠? 그렇게 싸돌아다니는데도 감기 안 걸리는. 뭐 한겨울에 반팔 입고 다녀도 감기 안 걸려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공부하려고 이제 도서실에 들어오면 감기 걸리죠. 이런 것처럼 중요한 거는 사교성이 좋고 막 돌아다니는 친구들은 면역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단 말이야. 대는 누구누구보다. 여기 조심할게. 또 those 나왔어. 이렇게 those가 쓰이면 이것은 those people의 뜻이야. 사람들의 뜻이야. 이런 사람들보다 면역성이 좋습니다. 그렇죠? less able to겠죠? 네. 안 나왔네? 뒤에 여기서 끊어줬네. 그렇죠? 면역성이 좋다는 원래는 지금 여기까지 다 있었던 건데 앞에 끊어줬어요. 그렇죠? 좀 쉽게 하려고 끊어준 거고 원래는 이게 있었어요. 원래 문장에는 어떤 사람보다 those less able to 덜 어떻습니까? 뭐 할 수 있는 어떻게 써야 되는데 able to 그렇죠? 관계를 수립하지 못하는 less는 마이너스거든요. 관계 형성을 잘 못하는 사람들 establish는 수립하다 뜻이고 관계 형성을 다른 사람들과 관계 형성을 잘 못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강한 면역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나름 남들과 이렇게 관계를 잘 해나가고 남들과 또 접촉을 잘하고 연락을 잘하고 사교성이 좋은 친구들이 아무래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면역성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됐나요?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야기를 지금 쭉 해왔고요. 아시겠죠? 느낌상? 오케이. 보면 됐습니다. 자, 3번 가기 전에 자, 그 다음 배웠던 것이 전관분 관계사였잖아요. 관계사를 또 정리를 해볼게요. 관계사의 종류가 아시다시피 3개가 있잖아요. 1번, 2번, 3번. 잊으면 안 되고요. 이제 예문 통해 살펴보기 시작할 텐데 이게 3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잠깐만. 관계사의 종류에는 3가지 있는데 하나는 관계 대명사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관계 대명사의 종류에는 who가 있고 which가 있고 대시 있고 whose가 있어요. 그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관계 대명사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관계 부사가 있어요. 관계 부사가 있죠. 관계 부사의 종류에는 when이 있고
where가 있고 why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지금 나와 있던 이런 것들 모두 앞에 뭐가 있다? 명사가 있다는 거죠. 물론 who 대신에 뭘 쓸 수도 있고 whom을 쓸 수도 있어요. 자, 이 설명을 또 할 거예요. 물론 우리 책에서 너무 자세히 설명을 또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되고 세 번째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있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이 관계대명사 여기다가 뭘 붙여? 전치사를 붙여. to which, for which, to whom, for whom 이런 식으로요. 이게 전치사 관계대명사입니다. 이런 아이의 특징은 뭐 어쨌든 후수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런 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생김새는 다 다르지만 항상 뭐뭐하는 혹은 니은의 뜻이 있다는 거죠. 동사에다 니은을 붙이거나 뭐뭐한 니은의 뜻이 있는 것이 이것도 특징이란 말이야. 연습을 해볼 텐데 자, 몇 번 보시면 되냐면 관계사가 나온 것이 지금 뒤에 쭉 정리해 놨고요. 7번에 보시면 나오죠. 7번, 8번. 7번. 우리 친구 7번까지만 숙제했지만 7번 일단 볼게요. 좀 이따 해보셔야 돼요. 그래도 연습을. (7번을) 보시면 보세요. If you were purchasing a house, you would pay attention to the features which matter most. 자, 만약 당신이 구입하신다면 비동사 플러스 ing란 말이겠죠. 만약 당신이 구입하고자 한다. 무엇을요? purchase는 구입하다. 차근차근 하세요. 모른다고 했으면 차근차근 정리하고. 집을 한 채 구입하려고 한다면, 그렇죠? 집을 사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pay attention to 관심을 기울이다. 무엇에 관심을 지불하다 뜻이거든. pay는 원래 지불하다 뜻이지만 pay attention to 쓰면 관심을 지불했다 뜻이니까 관심을 기울이다.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pay attention to라고 합니다. pay attention to our class 쓰면 우리 수업에 관심을 기울이세요. 그런 뜻이란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관심을 하나로 봐야 돼. pay attention to는. attention, 관심을 지불했다 뜻이니까 선생님이 제가 선생님한테 관심을 지불해 드릴게요 할 때 pay attention to란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관심을 기울이다 뜻이란 말이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반드시 관심을 기울여야 할 텐데 무엇에서? 특징들에 대해서.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 관심을 뭐 해야 됩니까?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뜻이 되죠.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나오잖아. which는 앞에 나온 명사를 뭐 해준다? 항상 명사 제일 먼저 확인할 것. which가 나왔습니다. which의 뜻은 둘 중에 하나야. 어느 것의 뜻이거나 관계대명사. 근데 앞에 명사가 있어 없어? 있어. 있으면 뭐야? 이것은 관계대명사. 그렇다면 이 아이는 어떤 뜻이 없고 뭐뭐하? 는의 뜻이거나 니은의 뜻이라고 그랬죠. matter는 뭐하다? 중요하다. 동사로 쓰면 matter는 무슨 뜻이야? 중요하다의 뜻이야. 참 중요하다 할 때 matter. It doesn't matter. 안 중요해요. You matter. 넌 참 중요한 아이야. 이런 말 쓸 때 뭘 씁니까? matter를 쓰죠. 중요하다 뜻이 있어. 비슷해 이건. matter랑 또 count라는 count도 원래는 세다의 뜻이지만 이렇게 그냥 동사로 쓰면 어때? 중요하다 뜻이야. 그러니까 잘 봐야 돼. matter를 문제네 이러면 안 돼. 문제네, which, 어느 것, 문제 이러면 해석이 안 되는 거겠죠. 왜 해석이 안 되냐면요. 이런 게 익숙치 않기 때문이야. 이 아이가 뭐로 쓰였다? 관계사 뒤에 동사로 쓰였으면 이것은 왜 뒤에 동사가 없으니까 이건 동사거든요. 동사로 쓰면 뭐하다? 중요하다. 명사로 쓰면 문제란 말이야. 근데 처음 해석할 때는 익숙치 않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잘 안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제가 할 일이 없죠. 저도 할 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잘 안 돼야 제가 또 해볼 맛도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거야. 피처는 특징이니까 이건 차라리 해석이 돼요. 내가 말했잖아. 해석할 때 좀 다른 데 어려운 단어들은 훨씬 더 무난히 넘어가요. 왜? 어려운 단어를 외우면 되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쉬운 단어가 문제되는 거야. which 나왔죠. 어떤 특징입니까? matter는 중요한. 중요하다 뜻이니까 중요한 특징이죠. 중요하다에서 니은이 붙이면 중요한 특징. 중요한 특징, 중요한 특징. 맞죠? 중요한 특징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을 구입할 때요. 여러분은 반드시 관심 기울여. 그 특징들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야? 중요한 특징이야. most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그 다음 뭐 나왔습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 누구에게? to에게 뜻이니까 누구에게? 너에게. 너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뭐 한다는 겁니까? 기울인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집을 한 채 구입할 때는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는 집 사면 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창? 그쵸? 이런 창을 제일 중시하면 신기한데? 창을 제일 중시하는 친구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창이 넓은 아니면 통유리 된 거 되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한쪽 면이 다 어때? 통유리 돼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집을 구입하겠죠. 아니면 집을 사서 그렇게 만들든지. 그렇죠? 변비가 있는 친구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화장실이 넓고 쾌적해야 돼. 그렇죠? 그 공간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내니까. 화장실이 되게 좁아. 막 이런 데서 그 집 안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내기 때문에 그 친구는 화장실이 중요하겠고. 무슨 말 알겠죠? 어떤 친구는 잠이 많은 친구야. 그렇죠? 오늘 아침에 또 수업 안 오는데 잠 많은 친구들은 침실이 중요하단 말이야.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이런 식으로 뭐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집에 잔디밭 있으면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꼭 그렇게 그런 거 자기가 좋아하는 가장 중요한 너한테 제일 중요한 특징들에서 사람들은 집을 살 때 항상 관심을 갖는 겁니다. 남양집이라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햇빛이 나왔으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남양집을 항상 찾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특징들에 대해서 관심을 뭐 한다는 거야? 기울인다는 거죠. which 나왔는데 which는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너는 관계사구나. 1번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 1번이 which 너는 뭐야? 관계사야. 왜? 앞에 뭐가 있으니까? 명사가 있으니까 너는 관계사구나.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2번은 지금 보니까 그런데 관계사는 관계사인데 어떻습니까? 해석해 보니까 중요하다니까 니은이나 하는 뜻이니까 중요한 특징이 되는 거죠. 이제 이해하겠죠? 자, 7번을 냈으면 8번 안 해봤겠지만 제가 8번 봐드릴게요. 봐보세요. 팔 번 보세요. 자, 8번 보이죠? 8번에서 보세요. 이것은 어때요? 가르칩니다. 언급하다. refer to 언급하다. 테크닉을 말합니다. 기술이죠. 스킬이란 말이야. 이것은 말합니다. 스킬을 말합니다. 그런 뜻이죠. This refer to. refer to는 말하다, 언급하다. 참조하다, 조회하다 뜻이 두 개 있거든요. 1번 말하다, 언급하다. 이것은 말합니다. 지칭합니다. 2번 참조하다, 조회하다. 딱 나와야 돼. 이것은 테크닉을 말하는구나. 이게 뭐야? 이게 바로 테크닉이야. 이게 테크닉을 말하는 거야. 됐죠? 그 다음 여기까지 됐어요. by which 나왔네? by which 나왔으니까 by는 무슨 치사? 무슨 치사? 전치사. 얘는 뭐야? which는 관계 대명사. 한번 우리 앞에 배웠잖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이걸 뭐라고 한다? 하나의 관계사라고 한다. 이거 둘 다 뭐 해도 됩니까? 무시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은 뭐뭐하는 혹은 니은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것은 칭합니다. 어떤 테크닉을 칭합니까? each frame. 각각의 틀이죠. 하나하나의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엇의 틀입니까? 필름이나 혹은 어떤 무비의 하나의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화를 찍을 때 하나의 필름이나 어떤 무비의 어떤 하나하나의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생성되어진다. 여기서 뭐 됩니까? 니은으로 바뀌니까 생성되어지는 테크닉입니다. 개별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하나의 각각의 틀이 프레임들이 어떤 형성되어지는 바로 그런 테크닉을 칭하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알겠죠? 이렇게 해석 안 될 거 없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것이 관계사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돼. 자, 안 해보셨으니까. 뒤에 똑같은 거거든요. 자, 11번부터 시작해서 11, 12, 13, 14, 15, 16, 17번까지 11에서 17을 지금 한번 해보시겠어요? 노트에다가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11번부터. 어렵지 않잖아요. 다 관계사거든요.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11번부터 17번까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